상철 씨랑 영숙님이랑 오늘 데이트할 때 물론 영숙님도 이래저래 되게 좀 문제되는 상당히 별로인 부분들이 있는데 상철 씨가 더 되게 옹졸하고 쪼잔하고 복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상철 씨가 오늘 방송에서 영수나 영숙 다른 출연자들보다도 이 순자보다도 더 별로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출연자들이 뭐 다양하게 이상하고 빌런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특히나 상철 씨가 더 별로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현숙님이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5년 정도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에 내가 집중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철님은 그럼 나도 5년 쉴래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철씨 저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보복 심리로 저렇게 받아치고 하는 거 너무 정말 없어 보이고 쪼잔하고 그렇다 남자답지 못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채팅창 여론이 탁형 니 무슨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 남자 혼자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데 오히려 네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리뷰를 하는 거라고 막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막 댓글이나 채팅에서 현숙님하고 얘기할 때처럼 현숙님이 막 5년 동안 내 육아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5년 동안 쉴래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오늘도 영숙이랑 말이 잘 안 되고 영숙이한테 뭔가 삐진 게 생기다 보니까 방지턱 넘는 거 보세요. 방지턱 처음에 넘을 때는 영숙이랑 뭔가 좀 코드가 잘 맞고 대화 잘 통한다 싶을 때는 쿵할게요 저는 진짜 쿵할게요가 뭐야. 저는 쿵할게요 옛날에 그 쿵할게요 리뷰 옛날에 했었거든요. 몇 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NC 다니는 분이셨어요. 쿵할게요를 한 20분 얘기했던 것 같아. 20분 동안 2-30분 얘기했어. 그 듣기 재수없다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계속 쿵할게요 하던가. 근데 방지턱 그 다음에 넘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영숙님이 뭐 영수랑도 대화해볼 거라고 하니까 그때 삔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방지턱 넘을 때는 그냥 세게 넘고 쿵할게요도 안 하더라고. 상철님이 물론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방지턱도 일부러 세게 넘은 것 같아. 자기 감정 상한 거 티내려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쪼잔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상철씨가 영숙님한테 막 따졌잖아요. 그 따지는 것도 차 안에서 따질 때 밀폐된 공간 그런 공간에서 제작진은 이제 다 주변에 없고 차 안에서 단둘이 차 안에 있는 카메라만 있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무서워. 차 안에서 그 조개조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따지더라고. 근데 저는 상철씨 그렇게 따질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상철님 순자미랑 희덕대면서 뭐 안주 먹여주고 뭐 장난치고 막 그랬잖아. 상철님 그렇게 해놓고 무슨 영숙이한테 그렇게 따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이어가지고 현수님이 내가 뭐 육아 5년 동안 집중한다고 하니까 나도 5년 쉴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영숙씨가 뭐 영호씨랑도 한 번 더 얘기해본다고 했었나? 다른 남자 출연자들하고도 한 번 더 얘기해보려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상철님이 그럼 나도 뭐 다른 여자 출연자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또 받아치더라고. 원래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없다고 했었고 영숙님한테도 영숙님 이제 다른 남자 알아볼 필요 없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말한 지가 뭐 한 몇 초 되지도 않았어. 1분도 안 됐어. 근데 이제 영숙님이 뭐 내가 영수랑도 뭐 대화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남자 출연자를 얘기해본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본인도 뭐 나도 뭐 다른 여자 출연자 뭐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면서 순자랑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게 너무 치사해. 옹졸해. 그렇게까지 그렇게 똑같이 받아쳐야 되나? 그냥 본인이 속마음으로 알아서 그냥 뭐 정리를 하든가 본인 속마음으로 그냥 영수님은 좀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꼭 그렇게 상철님은 티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질 않고. 이제 상철님처럼 이런 분위기인 남자분이 이런 분이 친절을 베풀 때는 여자분들이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친절 뒤에 대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철님 같은 분이 이제 여자분들한테 뭐 데이트하거나 할 때 다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정할 때는 정말 이 사람 괜찮고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전히 그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상철님 같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다정할 때는 뭔가 이 사람이 뭐 대가를 바라나? 뭔가 이 사람이 다른 목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철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영숙씨가 오늘 상철씨랑 데이트 시작할 때 나는 영호한테 오늘 선택 안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다 이렇게 상철씨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광수한테도 정리했다고 얘기했고 상철씨한테 잘 얘기했어요. 근데 상철씨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영호랑은 이제 끝났구나 광수랑도 완전히 정리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으면서 영숙이 분명히 영호 정리했다고 했는데 뭐야 영호랑 정리한 게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영숙님을 좀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상철님이 조금 속이 되게 좁은 게 아니었나. 영숙님은 오늘 상철씨하고 1대1로 대화할 때도 최대한으로 나 영수한테 마음이 없다. 그냥 영수한테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뭐 나는 나대로 내가 할게 가겠다. 그 정도 간단한 대화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상철씨를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기분 풀어주려고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상철씨는 계속 자기는 납득이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계속 그렇게 영숙 씨를 드잡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물론 영숙님이 오해를 하게끔 한 것도 있지만 영수에 대해서는 상철님의 성격인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철 씨가 영숙님하고 롤러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탔잖아요. 상철 씨가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영숙님이 막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스킨십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거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은 나보다 못하는 게 많은 남자한테 설레지가 않아요. 상철 씨는 오늘 영숙님이 자기가 이제 넘어지고 그럴 때 영숙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고 그래가지고 스킨십 있어가지고 설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숙님은 전혀 설레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남자가 내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반대 입장이 됐을 때, 남자가 롤러스케이트 잘하고 내가 롤러스케이트 못하는데 내가 넘어질까봐 남자가 손을 잡아주는 거는, 그거는 여자분들이 설레. 근데 반대 입장에서 남자가 돼가지고 롤러스케이트 못타가지고 막 맨날 넘어져가지고 그거 내가 신경 써주면서 손잡아줘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떤 여자든 설렘을 느끼질 않아요. 오늘 상철씨가 영수님이 데이트 초반에 제약직 영업직부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듣고 되게 상철씨가 영숙님을 멋있게 봤어요.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영숙님한테 꽂혔는데, 근데 내가 그만큼 영숙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영숙씨가 자꾸 영호씨랑도 아주 안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영수도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 좋아하는 마음만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좋아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아직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이 있진 않구나 하고 뭔가 너그러운 마음도 필요하고 그런데, 상철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 영수도 알아본다고? 뭐야 그럼 너 니다 갖고 논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분노하는, 화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철님 되게 좀 별로 그렇지 않나, 별로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요즘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남성상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물론 영숙 씨도 이상해요. 뭐 영숙 씨가 괜찮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상철님을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상철 씨 위주로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영숙님이 영호랑도 좀 더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 듣자마자 상철 씨가 뭐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없고 나도 이제 영숙님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루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나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거라고 하면서 순자랑 대화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좀 그래요. 방지턱도 방지턱이지만 보복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철님의 이런 성격이, 성향이 네가 그랬어? 나도 그럴 거야, 이런 거. 저는 이게 그 남녀관계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너무 크리티컬한 성격인 것 같아요. 야, 니도 그랬잖아, 나도 그럴 거야. 야, 너 이번에 생활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얼마 썼네? 나도 이만큼 얼마 쓸 거야, 이런 거. 이거 그냥 치기 게임도 아니고 같이 죽자는 거야. 야,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제일 안 좋은 거야, 제일 안 좋은 거. 서로 약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상철씨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너무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가지고 저는 되게 너무 이게 남녀관계에서 제일 안 좋은 성격이라 생각해요. 저는 영숙님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눈치가 없고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공주병을 해야 되나? 남자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야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있어서 그런 거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상철씨는 뭔가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서 손해보기 싫어해. 그러니까 영철씨한테도 자주 나오는 건데, 내가 내 상황 얘기했으니까 너도 얘기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거래하는 것처럼. 그 러브라인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영철이도 얘기 안 했어? 야, 너 너무 심했다,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는 게 있었는데, 상철씨는 약간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남녀관계도 그렇고 뭔가 되게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감 있는 여자한테까지도. 저는 오늘 도토리 그 공간 안에서도 상철씨가 원래는 순자님하고 1대1 하고 싶었는데 낮에 선택한 걸로 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영순이한테 갔잖아요. 근데 영순님 방에 광수도 있고 영호도 있고 남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짜증나가지고 계속 막 또 불편한 티를 또 내요. 불편한 티 내면서 영순님한테, 그리고 다른 남철들한테 이거 그냥 빨리 마시자고 독촉해. 영순님도 빨리 마시라고, 빨리 마시고 1대1 대화 빨리 하자고 계속 그렇게 독촉하는 것도 정말 좀 상철님이 본인밖에 모른다, 너무 별로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님하고 1대1을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 본인 선택인 거 어떡해. 영숙님하고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는 영숙님 좋아했잖아. 근데 계속 그 불편한 티 내면서 빨리 마시라 그러고, 그게 뭐야. 광수님을 영숙씨가 정리를 했는데 광수님이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영숙님이 정리를 안 해가지고 상철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광수님은 정리를 당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놀러 온 거야. 근데 이제 상철씨는 오해를 하는 거죠. 광수한테도 또 그렇게 꼬리 쳤구나, 영호랑도 정리했다면서 정리 안 했구나. 막상 영숙님이 상철님한테 막 그렇게 거짓말한 건 없어요. 영호씨랑은 그냥 데이트 선택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데이트 선택 안 하겠다는 얘기를 영호씨한테 했다고 한 거지, 영호씨하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진 않았어. 광수님도 영숙님이 정리를 했는데 광수님이 그냥 놀러 온 거야. 근데 이제 상철님은 계속 이제 본인이 불쾌하니까 기분에 따라 그렇게 영숙님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놓고. 오늘 도토리 거기 방에
방에 공간에 앉자마자 또 바꿀 수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딱 싫은 티 낸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상철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있고 광수도 있는 데서 남자 춘자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대놓고 이제 영수이가 듣든지 말든지 또 바꿀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참 너무 매너가 없어 보이고 별로더라고. 자기 감정도 다 티내고. 저는 이제 상철씨가 지금 4일차 밤인데 충분히 영순이한테 서운한 거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많이 별로였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운한 거 얘기하려면은 순자씨하고 그러지 말았어야죠. 희덕대고 안주 먹여주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 뭐 그렇게 영순이한테 잡돌이를 해. 아무튼 상철님이 오늘 영순님하고 1대1 대화에서 차에 타자마자 영어 정리한 거 아니냐, 그 광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다 따졌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넘어갈 만도 하거든요. 그냥 영숙씨한테 나에 대한 마음에 대한 확신만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상철이랑 어쩌고 영어랑 어쩌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영순이한테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100번 양보해가지고 4일차까지는 다른 남자 출연자들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5일차까지도 그런다면 문제일 수 있긴 있는데 4일차까지는 충분히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철님은 계속 본인도 순자랑 그러고 있으면서 영수님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 질투 되게 많다면서 뭐라 세우고, 영수랑은 얘기했냐고 물어보더니 영수님이 아직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래. 너무 뭐 이렇게 압박을 해. 남자친구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만약에 상철님이 남자친구면 더 하겠어. 엄청 통제할 것 같아. 아직 남자친구도 아닌데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하는 게 별로죠. 남자친구가 되면 얼마나 더 심할 거야. 지금 영수님은 알아보는 중인데, 그러면서 영수님은 계속 내가 영수한테 마음 있는 게 1도 없다, 미련 하나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상철씨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영수님을 봤으니까 아니다, 너 지금 영수한테 미련 있어서 하는 거다, 계속 그렇게 서로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영숙이는 아니다, 너가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영수한테 미련이 없다 그러고 있고, 상철이는 난 납득이 안 된다, 너는 영수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다 계속 그러고. 이게 참 그럴 얘기야? 지금 어떻게 보면 4일차인데 그런 걸로 이제 둘의 얘기도 아니잖아요. 남 얘기잖아요. 제3자 얘기. 제3자 얘기만 주구장창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참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서로의 마음 확인하면 되는 거를 영수를 미련 있네 없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 그리고 영숙씨가 나는 그냥 영수랑은 가볍게 말하려고 한 거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또 이제 가볍게? 이러면서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고, 가볍게 얘기할 거면 왜 영수랑 얘기하냐고,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고. 물론 영숙님도 내가 영수랑 대화하면은 상철이 네가 오해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내가 영수랑 대화하려고 한 거라고 얘기를 꺼낸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수님을 안 좋게 보는 게 영수님이 특유의 공주병, 영수 나랑 얘기하고 싶을 텐데 왜 나한테 말을 안 거지? 이런 거. 그리고 영호한테도 바카스 같은 거 줬잖아요. 영호한테도 그걸 몰래 줬는데 몰래 준 것도 나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남자들이 그거 보고 서운해할까봐 그래서 몰래 준 거였어. 영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영수님도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영호 씨한테 준 거 있잖아요. 숙취해소제인가요? 그것도? 영호 씨한테 준 거? 저는 그거 왜 몰래 주나?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호를 좋아하니까 영호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몰래 따로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숙님이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영수가 볼까봐 지금 영숙이는 영호 좋아해가지고 나는 영숙이랑 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영수가 나를 선을 그을까봐 일부러 영수 몰래 줬나봐. 지금 상철씨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철씨가 내가 지금 상철씨한테 영수랑 아까 대화해보려고 했던 거는 상철씨가 나중에 내가 영수랑 대화하는 거 봤을 때 상철씨가 오해할까봐 내가 일부러 상철씨한테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영수님은 약간 영수님 특유의 공주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영수님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약회사 영업직부터 해가지고 한 거 너무 정말 열심히 사셨고 대단한데 똑똑하시기도 하고, 근데 막상 공주병이다 보니까 그 영수님의 장점들이 덮이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충분히 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영수님이 상철씨한테 미리 그런 얘기 안 꺼내고 영수랑 대화하면은 상철씨가 오해를 한다? 솔직히 상철씨 영수님이 영수랑 대화를 해도, 그리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수씨가 누구랑 대화를 하든 진짜 신경 안 써요. 영수님이 누구랑 되는지 몰라. 바로 옆에서 영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도 남자분들은 영수님한테 관심이 크게 없어가지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영호씨 말고는. 영호씨 정도만 이제 영수님한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호씨 정도만 기억하지, 다른 남자분들은 영숙씨가 옆에 있었나? 이런다고.
근데 영순이 혼자서 자꾸 혼자서 이제 공주병 있어가지고 영수 나 좋아할 텐데 영수가 나한테 왜 말을 안 걸지? 그리고 내가 상철이한테 미리 내가 영수랑 얘기한다는 얘기 안 하고 영수랑 대화하면은 상철이가 또 삐지겠지, 상철이가 또 서운해하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영호 씨한테 화가 난 것도 오늘 영호 씨랑 대화하는 거 보니까 나처럼 괜찮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면은 너 그렇게 딴짓거리하면 안 되는데 너 어떻게 나를 두고 딴짓거리를 해? 여기에 대해서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영호 씨한테 화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수님은 좀 내가 상당히 큐티하고 이쁘고 남자한테 인기 많고 이게 너무 착각 속에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데 그냥 딱 영숙님은 6의 여자? 7의 여자라고 해야 되나? 한 6.5의 여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숙님은 본인이 거의 한 9나 10으로 생각하고 있나 봐. 지금 영숙 씨는 영호 씨하고 상철 씨 사이에서 살짝 고민하고 있잖아요. 물론 1순위는 영호인데 이런 영숙 씨를 영호 씨가 계속 좋다고 어필해주고 하니까 저는 영숙 씨하고 영호 씨가 뭐 커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상철 씨하고 1대1 대화 끝나고 나서 영호 씨랑도 1대1로 대화할 때 영수님이 이제 그 상철 씨한테 잡돌이 당한 거를 본인도 약간 좀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영호 씨한테 반대로 또 잡돌이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저는 영호 씨가 이제 좀 짜증내고 영수님한테 좀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좀 불편한 티를 낼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불쾌한 티를 낼 것 같았는데 영호 씨가 그냥 마이너스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고. 영수님은 뭐 그냥 뭐 대충 넘기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대충 넘기자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했는데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겠다, 마이너스 시작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영순이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영수님이 영호씨가 1순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호씨가 그 순간에는 멋있었어. 뭐 앞에 뭐 청국장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막 계산할 때 계산하려다가 계산하다 말고 그런 것들은 되게 짜치고 그랬는데 오늘 영수님하고 1대1로 얘기할 때는 멋있더라고. 그 부분은 멋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바로 얘기하는 거. 썸 단계에서 상대한테 잡돌이 하는 거는 선천적인 건가요? 연애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연애 경험이 적다고 잡돌이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향이지. 우리 연애 경험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잡돌이를 못 하지 않을까요? 연애 경험이 없으면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워딩이나 이런 거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이제 상철 씨 같은 경우는, 상철 씨나 영순이 같은 경우는 그분들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영호는 영숙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만해서 자기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영숙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영호 씨가 딱히 영숙님이 자기 스타일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여출들이 영호 씨한테 관심이 있었으면은 바로 영숙에서 다른 여출로 갈아탔을 것 같은데 다른 여출들이 생각보다 영호 씨한테 관심이 없었고 현숙님도 그렇고 영자 씨도 그렇고 영호 씨가 한번 떠봤는데 영자 씨하고 현숙님 둘 다 바로 영호 씨 쳐냈거든요.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호 씨가 남는 사람이 영숙밖에 없어가지고 영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영숙한테 계속 이러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저도 쿠로브님 생각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영자 씨가 조금 여지를 줬거나 현숙님이 여지 줬으면은 제 생각에는 바로 분명히 환생했을 겁니다.